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019년도 1회 기출문제 제1과목 컴퓨터 일반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폴더의 속성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폴더는 컨트롤 키와 알트 키 사이에 있는 윈도우즈 키와 알파벳 E를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윈도우즈 탐색기가 열리죠. 그랬을 때 폴더 하나를 임시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주시면은 맨 끝에 속성이 나옵니다. 이 속성, 폴더의 속성 창에 오셔가지고 단축키는 Alt 엔터지요. 그랬을 때 폴더가 포함하고 있는 하이 폴더 및 파일의 개수를 알 수가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에서 폴더의 특정 하이 폴더를 삭제할 수 있다.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2번이 틀렸군요. 그 다음 폴더를 네트워크와 연결해 갖고 다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가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폴더의 읽기 전용 속성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지금 보시다시피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정리 대상 파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폰트입니다. 폰트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든가 휴지통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지울 수가 있겠지요. 자,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벌써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답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절차형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이 개발된 프로그래밍 기법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이 되겠습니다. 2번이네요. 1번부터 지금 3번까지 다 2번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입력과 출력을 갖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고토문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 하향식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비주얼 프로그래밍 하면은 비주얼이니까는 우리 보통 GUI 환경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이런 마우스라든가 아이콘 같은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쉬운 거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대표적인 거 찾아보자 그러면 C++, 스몰 톨킹 뭐 이런 것들, 자바 이런 것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의 특징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서 블록으로 우리 뭔가 작품 만들 때 보면 블록으로 탁탁탁 쌓아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되는 바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자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료 표현 방식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거, 자,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 보시면 비트가 되겠습니다. 비트. 그런 다음에 그 비트가 4개가 모여지면 니블이라고 그러고 8개면은 바이트라고 하지요.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이트 중에서도 1바이트는 보통 한글이나 한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이 1바이트는 보시다시피 영문자나 숫자를 1바이트로 표현할 수가 있고, 2바이트는 한글하고 한자를 표현하는 데 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흔히 우리가 반강문자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정강문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워드입니다. 이 워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이 워드는요, CPU가 정보를 처리할 때 쓰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바이트가 아니고 워드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워드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필드가 되겠고, 필드 다음에 레코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파일. 이 파일이 많이 모이면은 결국 DB,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표현에 가장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까지 한번 기록을 해봤는데, 1바이트는 256가지 정보를 표현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이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찾아보자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 프로토콜로 웹페이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지금 2번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가지고 결국은 2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TCP, IP, 그러면 이거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쉽게 그냥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 이게 있어야지 데이터 전송이 되죠. FTP 하면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서 파일 전송하는 것이고요. 업로드, 다운로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와이어레스 해서 어퍼런스 프로토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A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Y가 와이어레스니까 무선이죠. 쉽게 말하자 그러면 이동통신 단말기는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유선 인터넷 서버에 접속할 때 이렇게 쓰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동통신, 뒤쪽에서는 이제 유선 인터넷 연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플리케이션이니까요.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다음,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자우편에서는 그 중요한 세 가지 프로토콜이 있지요. SMTP, 샌드가 아니지만 샌드로 이해를 하시면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 POP3, 이거는 받을 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MIME 하면은 M자가 멀티, 즉 다중. 그러니까 전자우편을 통해서 텍스트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오디오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id하고 골뱅이 다음에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도메인 네임이 들어가죠.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는데 받은 메일 그대로 보내는 걸 전달이라고 그러지, 여기 답장만 발송자에게 전송하는, 이게 틀렸습니다. 전달이라는 내용은 내가 받은 것 그대로 보내주는 걸 말하는 거죠.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벌써 이거는 답이 4번이죠. 이 페리티비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보낼 때요, 원래 데이터에다가 1비트를 추가해 갖고 보내는 겁니다. 왜 보내느냐? 혹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에러 발생 여부를 이걸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EBCD, EBCDIC, 유니코드, 아스키, 얘네들은 다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CD 코드가 예전에 처음 나왔던 BCD 코드 6비트짜리거든요. 근데 앞에 이자가 붙어서, 이자는 expand, 확장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8비트 코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니코드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2바이트 코드지요. 그러다 보니까 2바이트면은 16비트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8비트잖아요. 근데 얘는 2바이트니까 16비트니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범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즉 각 나라 언어를 표현하는 국제 표준 코드가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코드를 표현할 수 있다.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는 7비트 해서 이거는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씁니다. 그래서 전자메일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건 데이터 통신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이건 코드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코드라고 보기보다는 에러 검출용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 그러니까 비트라고 하는 것은 포토샵에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돋보기를 막 대갖고 확대를 해갖고 보시면은 사각점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형식들이 바로 BMP라든가 GIF, JPG 같은 형식. 이러한 형식들은 테두리가 굉장히 거칠죠. 그래서 엘리어싱 현상이 생기고요.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 같은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음영 넣기가 참 좋아요. 그렇지만 1번처럼 점과 점을 연결해서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벡터 방식이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2, 3, 4가 바로 비트맵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작업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컨트롤 알트 델 키. 요거 눌렀을 때 작업관리자 뜨지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컨트롤 쉬프트 ESC 눌러주셔도 작업 관리자가 뜨는데, 이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 멈췄을 때 작업 끝내기를 통해서 종료시킬 수가 있었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와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볼 수가 있고요. CPU 사용 정도와 CPU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지는 않죠. 다음 10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관리하는 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런 것들을 가상 메모리라고 하죠.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것을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해서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제한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 압축하고 관련된 일련의 표준으로 오른 것은 MPEG, MPG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영상 전문가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 IP 버전 4와 IP 버전 6가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버전 4는요, 일단 주소 길이가 32비트, IP 버전 6는 128비트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점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점점점 이 부분이 지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버전 4는 얘는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앞배가 지금 보시면 이 네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자리로. 그러면서 여기가 8비트 근데 10진수로 표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가 8비트 10진수로 표시한 거가 네 자리라는 얘기고요. 네 개의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16비트입니다. 16비트 8개로 나눠져 있고 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가 지금 0000이 이렇게 지금 겹쳐져 있다면은 생략하고요. 바로 콜론 넣으실 수가 있겠죠. 이걸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설명 옳은 거 찾아보자라고 했으니까요. 주소는 16, 여기가 8비트씩 그랬는데 16비트씩 8개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숫자가 지금 잘못됐어요. 자, 이 부분은 16. 자, 16비트. 자, 8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전체 128비트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 네트워크 부분 길이에 따라서 A에서 E까지 표시되는 것은 이거는 버전 4예요. 버전 4. 그렇게 하고 호환성이 높다 그래야 되는데 낮다 그래서 틀렸고, 이렇게 주소 각 블록에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가 있다. 그렇죠. 0이 계속 겹치면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 벌써 요거는 SSD에 대한 설명이죠. SSD. 요즘에 노트북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노트북뿐만 아니라 본체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형화. 일단 소형화하면 작다는 얘기겠고요. 경량화 하면은 가볍지요. 그래서 소형화 또 경량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SSD를 많이 쓰고요. 부팅이 빠르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는 SSD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기 위해서 포맷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파티션 제거가 되겠습니다. 파티션. 자,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림막이가 되겠죠. 가림막이. 자, 포맷 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파일 시스템을 선택하거나 빠른 포맷, 볼륨 레이블 입력 이런 건 할 수 있지만은 파티션 제거는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중 컴퓨터의 범죄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의심이 가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를 한다. 어때요? 이거 정말 이거 조금 불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의심이 가는 이메일이 있으면 열어서 볼 일이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러스 체크부터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15번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해킹 여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자, 맞습니다. 의심이 가는 이메일이 있다.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한다.
덮어놓고 열어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자주자주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을 해야 되겠고요. 회원 가입 시 사이트의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한다. 잘 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하시면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옵션에서 프로그램 탭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도구가 있고 인터넷 옵션이 있습니다. 인터넷 옵션. 자, 그곳에서 이 프로그램 이 방에서 보시는데요. 자,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기 이렇게 돼 있고요. 쭉 보시면 HTML 편집기. 자, 편집기 여기서 이렇게 워드하고 메모장 자,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시스템에 설치된 브라우저의 추가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시스템에 설치된 브라우저 추가 기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가 기능이 있을 때는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 자, 웹사이트를 열 때 사용할 기본 웹브라우저를 지정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항상 데스크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기 이런 부분들 기본 웹브라우저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수정된 홈페이지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FTP 서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안 보이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HTML 파일을 편집하는 데 사용할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었고 시스템에 설치된 브라우저의 추가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었고요. 웹사이트를 열 때 사용할 기본 웹브라우저를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중 메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모장은요 OLE 기능이 안 돼요. 자,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은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 제품 있죠. 워드. 그거는 가능한데 워드나 뭐 한글 이런 데서는 다른 프로그램도 삽입이 가능한데 메모장에서는 최소한의 것만 되는 거죠. 기본적인 텍스트 파일을 자, 메모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특정한 문자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F5키를 눌러주시면은 현재 시간이나 날짜 같은 거 삽입이 되지요. 그렇지만 OLE 기능은 안 됩니다. 키보드 속성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도 딱 보시면 답이 보여야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포인터 자국 표시. 자, 요거 제어판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에 보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마우스를 제가 한번 찍었거든요. 자, 마우스를 보시면은 이제 포인터 옵션 이 부분에 포인터 자국 표시 이건 마우스하고 관련된 속성이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문제에서 키보드와 관련된 속성 이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키보드 관련 속성은 아니죠. 포인터 자국 표시는 바로 마우스하고 관련되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아닌 거는 자,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컨트롤 키와 ESC 누르시면은 윈도우즈 시작 메뉴를 열 수가 있고요. 자, 폴더 같은 거 선택하시고 Alt 엔터 때리시면은 그 폴더의 속성 창이 나오는 것이고요. F2는 이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해서 여기 보시면은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A죠. 컨트롤 A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A. 요거 같은 경우는 Alt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버리시면은 맨 위에 창 조절바 있죠.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파일이나 폴더 선택하는 거는 컨트롤 A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 추가라고 하는 거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설치할 프린터 유형은 로컬 그렇죠.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프린터와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로컬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네트워크 또는 무선 블루투스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결할 프린터의 포트를 지정한다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로컬로 고치셔야 돼요. 로컬로 고치셔갖고 직접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린터의 경우는 연결할 포트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에 만약에 프린터가 여러 대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한 대는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 틀렸군요. 자, 해서 여기까지 하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